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조태정 선생입니다. 영어 과목이 다른 과목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에 서로 다른 4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따로 나오고요. 또 문법이 따로 나오고 또 생활영어 따로 나오고 독해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요. 생활영어는 뭐 2문제밖에 안 되고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 부분은 차치 하다가도 어휘하고 문법하고 독해는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길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도 또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휘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문제 중에서 2문제는 좀 쉽게 나오고요. 2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개를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단어, 기본 단어 위주로 학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때 어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휘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어디서 딱히 정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준비하다가는 정말 쓸데없는 노력만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반복하게 돼서 결국은 이두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는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기본 단어를 좀 많이 외우시되 기본 단어를 거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사칙연산의 기본은 구구단이잖아요. 모든 독해, 문법 문제, 사실 풀이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왕이면 단어의 여러 가지 뜻 같이 암기해 주기를 꼭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뜻을 외우는 거죠.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단어 뜻만 외워주시고 2회독 혹은 3회독, 회독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단어의 어떤 뜻을 늘려나가는 걸 꼭 권장을 드립니다. 문법은 사실 이건 선생님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쉽게 이론을 좀 접근시켜 드리고 이걸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유도를 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 안에서 나오는 유형들 전부 다 섭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문법은 나오는 그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들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이 하들리라는 단어는 시험에 물어보는 방식이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 하들리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하들리는 거의 뭐만 알아다 뜻의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부정어구를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하들리 문장 맨 앞에 두고서 뒤에서 도치를 발생시켜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학습하시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학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법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사실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같이 가시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해는 사실 어찌 보면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분야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또 가장 또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준비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수능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실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능에서는 내가 좀 문제를 좀 덜 맞추면 그래도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년을 꼬박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에서 독해는 다 맞추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약점으로 노출되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다는 말이죠. 빈칸이나 또는 삽입이나 또 문장의 삭제 또는 어순배열 같은 문제들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요령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걸 바탕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요령들을 통해서 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내는 연습을 꼭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항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사실 영어가 나중에 발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을 같이 저랑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학생들 많이 봐요. 선생님 영어 덕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친구들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준비만 철저히 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6개월 만에 국가직 일반행정을 합격한 친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가 노베이스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했었던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인데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 와서 사회하고 행정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대 출신이고 이과 출신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분들은 전혀 준비 안 돼 있었고 영어에 관해서는 정말 노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준비를 했었을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학생한테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단기간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해주고 간 얘기는 자기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일단 이 시험을 6개월 만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다 보니 이게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사실 집중력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이 시기는 벼락치기 일주일 뭐 한 달 아껴놓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조금 짧게 짧아서 그래서 벼락치기 준비하듯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업 시간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순공 10시간. 기본 이론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순공 1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업 시간 자체를 순공 시간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를 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암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회독을 시켜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회독을 같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 자체를 순공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간혹 잔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잔소리 할 때조차도 자기가 바로 전에 들었던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속으로 암기하고 되뇌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있어서는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다 공부 시간이었고 순공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결과 놓고 봤을 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합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베이스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 소비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또 많이 제가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출생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기본 이론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모든 공부는 이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문법 문제도 이 기본 이론 안에서 나올 거고요. 또 독해 문제를 풀이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그 기본 베이스 라인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기본 이론을 완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앞으로의 출제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해가면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확실히 빨리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출 문제만 너무 매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출 문제가 분명히 우리가 공부 방향성을 주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을 빠른 시간 안에 섭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여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재시생들 여러분들한테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실제로 그 합격선에 근접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점수에 근접해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만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공부 자체가 약간 느슨해져서 실제로 우리가 초시 때 했던 그 공부의 양의 뭐 3분의 1, 뭐 절반 이 정도밖에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자신은 초생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겠다. 물론 이 말씀이 공부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그 공부의 양을 그대로 생각하시면서 그 양을 꼭 지켜가시되 기본 이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에서 우리 놓쳤던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디테일들을 꼭 잡아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들을 잡아서 좀 자기의 공부를 좀 유리하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시험 당일날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약점이 분명히 극대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좀 극복하고 싶은 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기의 공부에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좀 약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해라 라고 꼭 당부를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몇 분을 소비하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를 참 어려운데, 잘된 공부법이 있고 잘못된 공부법이 있다. 이게 굳이 꼽자라면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굳이 꼽자라면 잘못된 공부 방법은 하나에 너무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완벽하게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좀 방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너무 하나에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출문제에 대한 집착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었던 걸 다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답이 외워져요. 우리는 지금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뭘 하는 거냐면 제대로 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능 때 같은 경우는 EBS 연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그 글들을 혹은 그 지문들을 다시 보는 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생활 영어도 그렇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공부 자체에 좀 숙달되는 것은 그렇게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출제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좋겠지만 이걸 공부의 어떤 유일한 원천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부 방법을 너무 집착하지 말아달라. 특히 기출을 집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잘된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건 역시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이론을 일단 탄탄하게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이 너무 어려우면, 기본 이론을 좀 어렵게 배우게 되면 이게 앞으로의 방향을 다 좀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본 이론을 쉽게 재밌게 공부하시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실 좀 당부를 드려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한데, 선생님은 좀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좀 학생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죠. 물론 저희도 이제 저희 연구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긴 한데,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문제 푸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4월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처음 보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서 한 번씩들 다 겪어본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를 해 오셨던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다만 그 약점과 강점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약점과 강점일 수도 있고,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약점과 강점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전체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좀 파악해봐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 치렀던 2019년도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요, 좀 난도가 좀 안타깝게도 좀 널뛰었어요. 그래서 국가직은 너무 쉬웠고 지방직도 너무 어려웠고 영어 시험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시키시고 2017년도, 2018년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총 시험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의 시험지를 풀어보시되 대략 시간을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 약점을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기 강점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자기 약점을 보완을 해서 강점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꼭 필요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먼저 발견하신 다음에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독해가 약점이다라고 하면 독해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또 자기가 어휘가 약점이라면 어휘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기가 문법이 약점이라면 그 문법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시면 돼요. 요즘은 사실 엄밀히 했을 때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강으로도 자기 약점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공부를 병행을 해주시면 사실 4월 달까지 준비하시는 게 그게 큰 어려움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 공부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근데 일단 합격생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어찌 보면 요즘 시기가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기인데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게 해주실 때마다 참 제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살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한 친구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자기는 이 공부를 준비할 생각도 못 했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사실 좀 약간 뭉클해지고 좀 눈물도 약간 살짝 핑 돌았습니다. 다들 되세요. 이게 준비만 잘 하고 가시면 다들 되십니다. 이 시험이 사실 얻는 것들이 꽤 많다 보니 이 시험을 대단한 뭔가로 이렇게 좀 괴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시험 자기 위치 잘 알고 약점 잘 보완하고 철저하게 예쁘게 맞춰서 준비를 해가시면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실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도 많이 바뀐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좋은 결과들 있으실 테니까요. 선생님 믿고 또 자기 노력 믿고 쭉 가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